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라떼 전용 원두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커피를 볶고 맛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음료는 정말 개인의 취향인지 연한 걸 좋아하는 사람,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 산미를 즐기거나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개성이 다양한데요. 그렇지만 이 라떼라고 하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유 맛에 밀리지 않는 진한 커피향, 고소한 단맛, 그리고 나중에 초코 소스나 캐러멜 소스를 넣었을 때도 그 커피향이 선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강배전, 강배전 이상의 배전도가 높은 커피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희 원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중강배전으로 로스팅한 디퍼 블렌드가 있는데요. 얘로 만약에 음료를 제조한다고 하면은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을 때는 산미 없이 고소한 단맛을 즐길 수 있고, 라떼로 만든다고 하면은 커피향이 선명한 맛있는 라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커피는 중약 배전으로 로스팅한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블렌드입니다. 얘로 만약에 음료를 만든다고 하면은 산미가 톡톡 튀는 청량감 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가 있고, 라떼를 만들면은 글쎄요. 이 약배전 커피로 라떼를 만들면은 뭐랄까요, 약간 그 크림치즈 같은 맛도 나고, 그리고 라떼에서 약간 오렌지 같은 산미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마시는데 산미 있는 라떼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먹히는 거를 떠나가지고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이 약배전 커피로 라떼를 만드는 것을 크게 권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잔 사이즈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바이올렛 블렌드를 사용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를 잡으면은 원두 19g을 사용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40ml를 추출합니다. 그렇게 레시피를 잡으면은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10온즈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14온즈의 레시피를 맛있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레시피를 사용해 가지고 똑같은 잔을 사용하면은 이 라떼 맛이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잔 사이즈를 더 줄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커피는 원두 18g 중강 배전 커피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내려볼게요. 두 번째 커피고요. 중약 배전 커피 원두 19g을 사용했습니다. 자, 중강 배전으로 한 커피 되게 맛있고요. 커피 향이 아주 선명해요. 얘는 이제 원두를 1g 더 쓴 19g 커피를 사용한 건데요. 중약 배전 커피죠. 또 마셔볼게요. 이제 라떼에서 약간 신기한 향 같은 게 나는데요. 커피 향 자체가 아주 진하지는 않아요. 원두는 얘가 1g 더 많이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커피 맛 자체는 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약배전 커피들이 그렇게 바디감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은 이제 한 8온즈 정도 되는 잔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이올렛 블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 8온즈짜리 잔으로 라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솔직히 8온즈도 조금 커요. 커피 향이 나기는 하는데 한 20% 정도 부족한 느낌? 이 잔은 6온즈 정도 되는 잔인데요. 아까 전에 큰 잔을 사용했을 때보다 커피 향이 훨씬 더 선명하고 약간 톡톡 튀는 개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작은 잔의 사이즈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잔을 사용해 가지고 음료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또 잔 또 두 개 관리해야 되니까 유지 보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약배전 커피 라떼 맛도 좋다. 그리고 잔 또 두 가지 운영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이 6온즈 잔은 너무 작은 것 같다. 최소한 한 10온즈 또는 그거보다 더 큰 잔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원두를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배전 커피로 라떼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원두의 소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두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될까요? 네, 원두의 양은 사용하시는 커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보통 24g 정도는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19g의 원두를 사용해 가지고 6온즈를 맞췄는데 24g의 원두를 사용해 봤자 2배도 안 되는 양인데 솔직히 이론상 10온즈도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맛 또한 6온즈를 먹었을 때 강렬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그냥 뭐 라떼가 라떼지 라는 반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원두를 24g이나 사용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중약배전 커피인 바이올렛 블렌드를 사용해가지고 원두 24g 라떼를 만들면은 반응이 먹을만 하다 이 정도인데, 중강배전 커피인 디퍼 블렌드를 원두 18g을 사용해서 동일한 잔으로 라떼를 만들면은 훨씬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라떼 전용 원두를 사용하면은 잔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고 커피의 원가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디퍼 블렌드와 바이올렛 블렌드의 납품 가격은 동일한데요, 차액이 6g 정도 발생하죠. 6g의 원가는 136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떼 전용 원두를 만들면은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136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136원 뭐 얼마 안 되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하루에 커피를 50잔에서 60잔 정도 판매하는 카페를 기준으로 잡아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8,160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244,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거의 한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한 달에 쭉쭉 빠져나가는 건데요, 요즘 저렴한 자동 그라인더 한 대에 100만원이 안 하거든요. 4달만 장사를 하면은 그라인더의 원가를 뽑고도 남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은 왜 약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 라떼 전용 그라인더를 구매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